인터넷 시대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한글이 얼마나 좋은 글인가 불이 붙는데?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거리가 많은데. 유네스코에서 언어가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이거요? 한글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한글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로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 한글이에요. 여기서 뭐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보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글 때문에 문맹률이 세계에서 제일 적은 나라가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한글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문명률이 적은 나라가 됐다. 아주 놀라운 얘기죠. 한글을 사용하는 인구가 지금 세계적으로 12위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고요. 한글을 자기네 그 국가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요. 세 나라가 있어요. 자기 나라가 언어가 없던 나라들이죠.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배우기 쉬운 나라 글자가 한글이다. 이래서 한글을 자기네한테 모국어로 만들어서 쓰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고요. 또 120개국의 한글 세종학당이 있어요. 나라마다 다 한글을 지금 배우는 사람들이 많고요.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글을 배우면은 자기 인생의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류 바람에 이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글을 쓰면은 그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뜻 글자가 아니고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논술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 아마 여기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어른들부터 들었을 거예요. 신문에 논술 같은 걸 하나 쓰려고 하면은 뜻을 담아야 되니까 한자가 적절하지 한글 가지고는 소리 글자를 가지고는 논술을 쓰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글이 별로 아주 우수한 글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제가 크면서 님의 침묵을 자꾸 읽다 보니까 한글도 뜻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뜻이 있구나. 이 한글에도 철학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옛날 어른들 그 대학이나 이런 데 교육받을 때는 한글은 소리글이기 때문에 철학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서서히 제 마음속에 와서 자리를 잡으면서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반포를 하고 여러 사람에게 이걸 이제 알려야 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분들이 이 한글은 이건 너무나도 허접한 글이고 이건 쓸모없는 글이야. 그리고 관용으로서 쓰기도 안 되는 글이야. 그러니까 안여다른이나 보는 글이지 하고 이걸 아주 비하하고 또 비하했어요. 세종의 고민이 이 한글을 자꾸 비하하는 그런 그 학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세종대왕께서 한 생각을 떠올렸어요. 떠올려서 그 시대, 그 당대 최고의 지성이 쓴 시집이 있어요. 그 시집이 우리가 잘 아는 두보의 그 시집이에요. 두보의 시집이 당대 최고의 지성이 쓴 최고의 어려운 시예요. 이 시를 한글로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포해야 되겠다. 하고서 만들어낸 책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두시언해죠. 이 두시언해를 만들어냈어요. 봐라. 한글로서도 당대 최고의 지성이 쓴 시를 번역해서 한글로 읽힐 수 있는데 이 한글이 이래도 수준 낮은 글인가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 이후에 그 두시를 읽어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서서히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두시언은 지금 국보로 지정돼 있죠. 국보로 지정돼 있어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걸 다 보여드리려고 생각했는데 그냥 생략을 우리 수장고에도 두시언회가 있어요. 국보예요, 국보. 그 책이.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하다. 님의 침묵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한글로서 철학이 된다 하는 사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님의 침묵은 그냥 시집이 아니고 이것은 위대한 철학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달음을 노래한 시다. 사랑의 증도가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굉장한 충격이었고요. 굉장한 기쁨이 그 속에 있었다. 한글로서도 위대한 철학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시인들하고의 이런 좌담회나 토론회 가서도 한글을 가지고도 철학하는 사람들이 시인이다. 원래 시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문학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엔 철학이었어요. 철학. 시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 나온 거지 그냥 문학 일변도로 가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위대한 발견, 님의 침묵의 그 시집은 한글로서도 철학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한글날을 택했습니다. 네. 그 한글의 위대성, 우수성 이건 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테니까 제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3.1 독립운동 그 뭐 옛날 100년 전에 지나간 일인데 그걸 왜 또 떠올리냐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가면은 이제 평가가 가치가 높아지지 않아요. 알았을 때 그 가치가 높아져요. 3.1 독립운동 이거 세계사적인 일입니다. 세계사적인 일이에요. 자, 열강의 그 패권 전쟁에 의해서 많은 나라가 식민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19세기 말의 그런 현상이었어요. 많은 나라가 식민지가 됐어요.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일본의 식민지가 됐어요.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가 되고 동남아시아가 거의 다 식민지가 되고요. 유럽의 큰 나라 미국이나 중국마저도 다 식민지화 되어 가는 이런 아주 세기 말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충돌을 해서 크게 전란을 일으킨 것이 1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큰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전쟁에서 승전국과 패전국이 나오는데 그 패전국들도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은 독일이죠. 이태리, 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패전국이에요. 이런 나라들의 식민지가 많이 있는데 이 식민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두가 됐어요. 이 식민지를 어떻게 누가 이것을 가질 것인가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윌슨 미국의 대통령 윌슨은 민족 자결론을 주장하고 나왔어요. 민족 자결론을 주장하고 나와서 그 식민지화되어 있던 패전국의 식민지들은 전부 다 이참에 독립을 시키자 하는 의견이 지배하고 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패전국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는 독립을 시키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적인 기류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식민지인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패전국입니까? 아니에요. 승전국이에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일본은 승전국이에요. 승전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속국들을 식민지를 그대로 다 갖고 처음에는 패전국의 식민지를 서로 나눠 가지려고 하다가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 나눠 갖는 것이요. 그래서 윌슨이 민족 자결론을 주장하고 나오면서 그 나라들은 독립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데까지의 윌슨의 민족 자결론 14개 원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구적인 식민지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만해가 상했을 때 이것은 식민지라고 하는 그 존재들은 승전국의 식민지였든 패전국의 식민지였든 다 마찬가지 아니냐. 이참에 승전국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도 독립시켜라 하는 것이 3.1운동의 정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계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윌슨이 한 발짝 더 나가서 나눠 먹으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식민지 국가들을 패전국의 식민지 국가를 독립시키자는 데까지 전진을 했어요. 윌슨이 굉장히 한 발짝 앞서 나갔죠. 그런데 거기서 더 한 발짝 진전해 나가서 승전국의 식민지도 독립을 시키자 하는 논의를 비밀리에 하면서 그것이 3.1 독립운동의 바탕에 있는 정신이에요. 세계사적으로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윌슨의 민족 자결론만 하더라도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그 철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더 앞서서 만해가
3.1 독립운동을 기획하면서 주장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그 근대화의 정신적인 존경하는 인물이 루신이라는 철학자예요. 루신이라는 분인데 그 루신이 마네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왜 존경했는가? 자기네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마네가 3.1 독립운동을 주동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들은 나중에 우리가 3월 1일 날 독립운동을 했고 중국은 그 뒤를 따라왔어요. 5월 4일 날에 5.4 운동이라고 해서 중국이 따라와서 독립운동을 시작했어요. 5.4 운동입니다. 6월 달에는 인도가 시작했어요.